모두 받아내기에는 저도 인간인지라 점차 시어머니 말에 면역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날이 갈수록 가족이라는 이유로 저의 희생을 요구하는 모습에 지칠 대로 지쳐가던 중 저런 일이 터지고야 만 것이었죠. 시어머니는 이럴 때일수록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며 적은 돈이지만 안정적인 월급을 받아오는 저의 노력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았고요. 그깟 푼돈 벌어올 바엔 남편 공장에 나와 일을 도우라며 성화였고, 저는 그때마다 저라도 남편을 대신해서 고정 수입원이 되어야 나중을 대비할 수 있지 않겠냐며 끝이 없는 평행선을 달리게 됐어요. 시어머님에게는 저는 언제 성공할지도 모르는 사업에 희생하고 싶지 않은 며느리,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며느리가 되어버렸고, 저 또한 그토록 멋있던 시어머님은 어디로 가고 저희 직업까지 업신여기며 제 최소한의 자존심, 자부심마저 짓밟는 시어머니가 되어 서로 건널 수 없는 강을 사이에 둔 채 그날 이후 시댁과 저는 절연이 아닌 절연을 하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고, 그 사이 변화가 있다면 어느새 저희 아들은 내년이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어린이가 되었고요. 매일이 존폐 위기였던 남편 회사는 불행 중 다행으로 택배 사업 등의 성행을 얻으며 덩달아 남편의 회사도 함께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시어머님과 제 사이의 냉랭한 기운은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이런 고부 갈등 때문에 시어머님은 제 전부를 다 주겠다고 했던 손자를 제 성에 차게 보듬어 보지도 못한 채 가끔 남편을 통해 소식을 전해드릴 뿐이었죠. 물론 그 사이 아랫사람인 제가 먼저 이 관계를 회복해보고자 친정엄마의 도움을 받아 시어머님이 평소 좋아하시던 음식을 마련해 저녁 식사를 준비했지만, 그때마다 시어머님은 남편이 벌인 일에 수습해야 해서 바쁘다는 핑계로 오지 않으셨고, 그마저도 남편을 통해 통보하곤 하셨어요. 그렇게 몇 차례 마음이 어긋나고 보니 저도 더 이상 다가간다는 게 두려웠어요. 또 거절당하면 어쩌지 싶었거든요. 결국 저와 시어머님은 5년 넘는 시간 동안 밥 한 끼 함께 한 적 없었고, 처음엔 이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라며 자신을 한탄하던 남편은 생각보다 이러한 시간이 길어지자 지쳤는지 아니면 포기했는지 더 이상 시댁의 소식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 들렸다가 늦은 귀가를 하던 남편이 무턱대고 저에게 명품 쇼핑백 하나를 안기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뭐예요? 어머니가 당신 가져다 주라고 주더라고. 열어봐요. 남편이 건넨 쇼핑백 안에는 눈이 부시도록 희고 고운 자태를 뿜어대며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가방이 들어있었어요. 갑자기 이걸 왜 보내신 거예요? 왜긴 왜겠어요. 어머니도 그간 당신하고 소원해진 관계도 회복하고 싶고 먼저 말로 하기 그러니까 대신해서 보낸 거죠. 이제 당신도 그만하고 어머님께 먼저 연락도 드리고 살갑게 좀 굴어요. 곧 팔순이신 어르신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꼿꼿하게 굴기만 하면 되겠어요? 이제 다 우리 잘되라고 그러신 거니까 당신이 먼저 연락드리고 얼굴이라도 비춰줘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어머님의 선물에 놀란 마음도 잠시, 그간의 섭섭함이 파도처럼 밀려오더니 눈물이 울컥 쏟아지더군요. 어쩌면 그간 시어머님의 외면 속에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리고 다시 관계를 회복해 온전한 가족이 되고 싶은 마음과 같이 여러 복잡한 감정이 눈물이 되어 흘러내린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멈추지 않는 눈물을 닦아내며 그간의 서운했던 마음도 깨끗하게 지워내고 다시 시어머님과의 관계로 새로 써보자 마음을 먹었죠. 비단 명품 가방을 주어서가 아니라 하다못해 전화 한 통만 저에게 걸어주었어도 저는 지금과 같은 마음을 먹었을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아들이 태어나고 엄마로서 제가 부족해서
아들에게 친할머니 자리를 없애버린 건 아닌지 혼자서 자책 아닌 자책을 한 적도 많았거든요. 하루는 아들이 묻더군요. 왜 자기는 할머니가 한 명밖에 없냐고 말이죠. 그 뒤로 아주 가끔 남편에 따라 아들을 보내긴 했지만 이런 어른들의 관계를 눈치챘는지 왜 엄마는 친할머니 집에 같이 안 가냐고 물을 법도 한데 질문을 삼키는 듯 했고요. 그때마다 저는 이름을 붙일 길 없는 죄책감과 비슷한 감정을 지울 길 없었어요. 저는 아들에게 새 옷을 사입힌 후 저도 시어머님이 주신 가방을 잘 받았다는 그리고 감사하다는 의미를 담아 가방에 어울리는 옷을 채비한 후 가방을 들고 나섰어요. 명품 가방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시어머님이 주신 가방만큼 고가에 더군다나 영롱한 흰 가죽인 탓에 흠집이라도 날까 싶어 차마 쉬 그 물건을 담기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정말 시어머님께 잘 받았다는 걸 보여드리는 용도로만 생각해 차에 실기까지 더스트백에 담긴 그 상태 그대로 들고 자동차 뒷좌석에 고이 모셔둔 채 시댁으로 향하게 됐어요. 아들도 저와 함께 시댁에 방문하는 건 거의 처음이나 진배 없었기에 이 상황이 신이 나는지 차에 앉아 콧노래를 흥얼거리더군요. 엄마, 내가 가서 할머니 좋아하는 노래 불러줄게. 알았지? 정말?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시겠다. 그럼 할머니가 나 엄청 좋아해. 그래서 엄마도 좋아할 거야. 엄마는 내 엄마잖아. 그치? 아들은 되려 저에게 걱정 말라며 안심시켜주려는 듯 혼자서 연실 쫑알쫑알 거리는데 어쩌나 그 모습이 짠하던지 이 어린이가 가졌을 근심과 걱정을 생각하니 미안하기 그지없었어요. 그렇게 시댁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해 시어머님이 주신 가방에 제 짐을 옮겨 담기 위해 가방을 열어봤어요. 그 안에는 작은 카드 봉투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저는 설마 시어머님이 손편지까지 적어뒀던 건가 싶어 떨리는 마음과 함께 들어가기 직전에 확인하게 되어 다행이다 싶은 안도의 한숨을 내쉰 후 카드를 열어봤어요. 하지만 봉투를 열고 펼쳐진 현실은 제가 상상하던 모습과 전혀 딴판이었어요. 봉투 안에는 누가 봐도 웨딩드레스를 연상시키는 청첩장이 들어있었고 그 안에는 수줍은 미소를 띠고 있는 새 신부 새 신랑의 사진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시어머님이 잘못 넣으신 건가 싶어 천천히 청첩장을 살펴봤고 그러던 중 낯익은 이름을 발견하게 됐어요. 바로 저희 남편의 이름이었죠. 저는 순간 저는 모르는 새 헉하고 놀라 튀어나온 소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 집어넣고자 한 손으로 제 입을 막았고 다행히 저의 순발력 덕분에 아들에게 놀란 저의 모습을 들키지 않을 수 있었어요. 당장이라도 심장이 너무 뛰어서 갈비뼈를 뚫고 나올 것만 같은 걸 부여잡은 채 천천히 읽어내렸어요. 당장의 결혼식이 다음 주더군요. 그제서야 하나둘 의문이었던 부분들이 맞아 들어가는 것만 같았어요. 하루는 남편이 저녁 식사를 하다 모르는 번호를 보고 의아하면 받더군요. 여보세요? 어디시죠? 아, 부동산이요? 네, 잠시만요. 예상치 못한 전화인 듯 남편은 황급히 식탁에서 일어나 서재로 들어갔고 잠시 후 통화를 마치고 다시금 자리에 앉았어요. 부동산? 무슨 일 있어요? 어디 투자하게요? 아, 별거 아니에요. 그냥 누가 뭐 좀 알아봐 달라고 해서 부탁해둔 건데 까먹고 있었지 뭐예요. 마저 식사해요. 남편은 당황한 듯 말을 돌렸고 그 뒤로 별 소식이 없기에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맘때 한 번은 술도 잘 하지 않는 사람이 술에 취해 들어와서는 뭐가 그렇게 좋은지 해볼쭉하게 웃더니 금세 울먹이며 옷도 갈아입지 않고 소파에 널브러져 잠에 들어 남편이 계속 중얼중얼거리기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가 싶어 귀를 기울여 보니 앞에 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지만 뒤는 분명히 아빠가 미안해 라며 잠결에도 눈물을 머금고 흐느끼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 저희 앞에 들리지 않는 이름이야. 당연히 저희 아들의 이름이겠거니 생각했고 바쁜 탓에 아들과 놀아주지도 못하고 그래서 미안했나 보다. 얼마나 미안했으면 이렇게 자면서까지 올까 싶어 안쓰럽게까지 하더군요. 하지만 이제 보니 남편은 제 아들에게 미안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건 바로 이 청첩장에 쓰여진 신부의 이름이었어요. 왜냐하면 제 남편의 이름이 적힌 곳 옆에 신부의 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른 채 시댁에 들어가 이걸 따져 물어야 하나, 이걸 나에게 보낸 의도가 뭔지, 지금이라도 이혼을 하라는 건가, 오만 가지 생각이 휘몰아쳤어요. 그러던 중 공동 현관문에 나오는 한 모녀가 눈에 띄었어요. 여자의 촉이 발동된 것이었죠. 그럴 때 있잖아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아무것도 안 보일 정도로 눈이 돌아버린 상태인데 그때 마침 삑하고 온 정신이 집중되어 이목을 사로잡는 그 무엇, 그게 바로 그 모녀였어요. 한눈에 봐도 저보다 10살쯤 많아 보이는 여자 옆에 100m 밖에서도 보이는 저와 같은 가방을 맨 새 신부, 남편의 숨겨진 딸. 저는 아들에게 험한 꼴을 보일 수 없어 태블릿 PC에 영상 하나를 틀어준 후 숨을 고른 채 잠시 보고 있으라며 엄마 저기 친구가 있어서 잠깐 인사하고 오겠다고 한 채 시어머님이 주신 가방을 들고 모녀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갔어요. 그러자 나이 든 여자가 저를 보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 옅은 미소를 지으며 제 눈을 피하지도 않고 정면으로 응시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 노인네 예상했던 대로 했네. 그쪽에 노인네 며느리 맞죠? 저희 시어머니 말씀하신 건가요? 제가 그 집 며느리인 건 어떻게 하셨죠? 그 가방 내가 고른 거거든요. 기다렸어요. 내 자리엔 대체 어떤 사람이 들어와 앉혔는지 많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안 하면 평생 그게 누구 자리 뺏은 건지도 모르고 희희낙낙 누리면서 살까봐 알려주고 싶었어요. 뭐라고요? 자리를 뺏어요? 그쪽 말은 지금 내 자리가 그쪽 자리였다 뭐 그런 말이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엄밀히 말하자면 다 그쪽 노인네가 자기 욕심 채우겠다고 당신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무고한 사람을 희생시켰다고 해야 될까?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듯 갑자기 제 곁으로 다가와 한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제 귓가에 속삭였어요. 가방 이쁘네요. 내가 선물했다 생각해요. 저는 결국 끝끝내 잡고 있던 이성의 끈을 놓은 대신 그 여자의 머리채를 휘감아 잡았고 몸싸움으로 번져 결국 경비원까지 와서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경비원분이 그 여자를 알아봤는지 몇 호댁 며느리 아느냐면서 시댁에 전화를 걸었고 기함을 한 시어머님이 내려오게 되면서 싸움은 일단락되었죠. 시어머님은 어떻게 이 둘이 서로 알아차릴 수 있냐, 눈앞에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상황에 기함을 하신 것 같았고요. 저는 시어머니를 따라 그 여자의 정체에 대해 따져먹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님은 한참 말을 뱅뱅 돌리시더니 결국 제가 가방에서 청첩장을 꺼내 보여드리자 저에게 미안하다며 처음부터 저를 속일 마음은 없었다고 하면서 어떻게 된 일인지 그제서야 말씀해주기 시작했어요. 그 여자는 남편이 대학교 시절 군대에 가기 전에 만났던 여자친구로 부모도 없이 고아라는 이유로 집안과 격이 맞지 않다며 시어머니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군대 가기 직전에 헤어지게 됐고요. 그렇게 다 잊혀진 듯 살아가던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고 그건 바로 그 여자의 전화였어요. 알고 보니 그 여자는 남편과 헤어진 후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고작 걔야 20살이던 그 여자는 시어머님에게 이 사실을 들키게 되면 아이까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학교도 그만둔 채 잠적을 해버리고 만 것이었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때마침 남편과 제가 결혼을 앞두던 해 그녀의 전화 한 통으로 인해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아들의 결혼을 성사시키고자 하셨기에 결국 아들인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전하지 않았고요.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땐 이미 저희가 결혼을 하고 제가 임신을 한 뒤였어요. 시어머님은 갑자기 생긴 손녀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던 차, 또 다른 손주까지, 그것도 엄마가 다른 손주라 그러니 마냥 기뻐하실 수 없으셨겠죠. 결국 시어머님은 그 여자에게 그간 못 줬던 양육비까지 쳐서 달마다 1,000만 원씩 보내줄 테니 절대 없는 듯이 살라며 신신당부를 했고, 남편을 대신해 상황을 다 정리한 줄 알았던 시어머니는 자신도 모르는 새 늙은 여우 같은 그 여자의 꼬임에 단단히 넘어가 버린 것이었어요. 시어머님이 없는 듯이 살라고 한 의미는 정말 쥐죽은 듯이 그 어느 눈에도 띄지 말라는 의미였지만, 그 여자는 양육비를 시작으로 남편의 동정심과 연민을 자극하기 시작했고, 가장 아름답던 시절에 만났던 그때를 무기로 아버지 없이 큰 딸을 덫으로 활용하여 남편을 만나게 꼬여내기 시작하더니 결국 청첩장에 이름까지 박아내는 성과를 이뤄내고 말았어요. 저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 가까스로 정신을 차려 집으로 돌아왔고, 잠든 아들을 확인한 후 조용히 남편을 불러 핸드폰을 달라고 했어요. 남편은 이미 시어머님을 통해 상황을 전해 들었는지 순순히 핸드폰을 건네줬고, 저는 남편 명의로 된 개인 통장부터 법인 통장 내역까지 샅샅이 뒤져본 끝에 저희 결혼 생활 동안 그 여자에게 수십억을 호가하는 돈이 전해진 것은 물론, 광교 신도시에 50평이 넘는 아파트는 물론 근래 시집가는 딸 앞으로 신혼집까지 마련해준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런 사실까지 알게 되자 되려 저는 더 정신이 바짝 드는 것만 같았어요. 그는 서랍에서 조용히 서류 봉투 한 장을 남편에게 주며 내일까지 작성해 오라는 말과 함께 남편을 시댁으로 내쫓아버렸어요. 서류 봉투 안에는 이혼 서류가 담겨 있었고, 이혼 서류를 보게 된 시어머님은 손자를 생각해서 절대 안 된다며 완강한 모습을 내비치시기에 저는 나긋나긋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지 안내를, 아니 고지를 했어요. 이혼 서류 안 보내시면 아마 앞으로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하시는 손자 얼굴 보기 영영 어려우실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이 그렇게 목숨같이 생각하시는 회사법인 통장에서 그 여자 포르쉐 값도 나갔더라고요. 아마 세무조사도 시작되겠죠? 시어머님은 그제서야 꼬리를 내리더니 그렇게 철통방어를 하던 합의이혼 서류를 곱게 작성해 보내주셨고, 저는 집과 재산 절반 이상은 물론 아들 낳은 덕에 그 여자의 곱절이 넘는 양육비를 받아내며 이혼을 하게 됐어요. 남편은 결국 시댁으로 들어가게 됐고요. 훗날 들려오는 소문을 들어보니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었더라고요. 본데 배운 데 없는 그 여자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고 생각한 시어머님은 남편에게 다시 그 여자 만나면 회사 대표 자리고 뭐고 다 뺏을 줄 알라고 했지만, 우유부단한 남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그 여자와 시어머니 사이에 멍청이 서 있다가 결국 시어머님이 작정하고 대표 자리고 돈이고 가지고 있는 재산은 모두 빼앗겨 시댁에서 쫓겨난 채 그 여자 집으로 들어가게 됐고요. 처음에는 어차피 시어머님이 굽히고 올 거라 믿고 기다리던 그 여자는 몇 달이 지나도 꿈쩍없는 시어머니 모습에 그만 인내심이 바닥나 있던 차, 그간 시어머님이 주시던 양육비 명목에 생활비마저 끊기자 이러다 집이고 뭐고 다 뺏기게 생겼구나 싶었던 그 여자는 남편을 쫓아내며 결국 전화번호도 바꾼 채 시어머님에게만 연락이 닿도록 딸과 함께 숨어버렸다고 하더군요. 결국 누구의 아빠도 누군가의 남편도 되지 못한 그는 터덜터덜 다시 시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냉정하게 그지없던 시어머님은 그런 아들도 꼴도 보기 싫으신지 여전히 대표 직함을 돌려주지 않은 채 사업 전면에 다시 나타나 여정부처럼 진두지휘하신다고 하더군요.
참고로 그 비싼 명품백은 잘 들고 왔어요. 가격이 비싸서가 아니라 얼마나 고마운 가방인지. 이 가방 없었으면 평생 모르고 지냈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저는 이제 그쪽 집안일을 완전히 끊어버렸고요. 제 아들과 둘이서만 잘 지내려고 합니다.